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꽃게와 새우로 유명한 경기도 김포의 대명항입니다. 오늘은 그냥 바람이나 쐬며 가볍게 둘러보려고 합니다. 참, 웬만하면 차는 항구 진입 전에 미리 주차하시고 걸어 들어가세요. 차도 엄청 막히고 주차도 개판이라서 5분 걷는 게 속 편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곧바로 구경 시작합니다. 역시나 발 디딜 틈 없이 방문객들이 많네요. 분위기가 어떤지 먼저 쓱 한번 둘러봅니다. 다양한 수산물들이 보입니다. 다양하진 않네요. 지금 시장에 7, 8알이 온통 물량 많은 해꽃게라서 화로나 다른 횟감은 거의 보이질 않거든요. 저 한 바구니가 몽땅 10,000원이에요. 여긴 떨어진 집게발만 모여있네요. 국물 내는데 쓰긴 좋겠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싼 가격의 물렁게. 탈피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꽃게를 일컫는데요. 이런 건 그만큼 몸이 가볍고 살수율이 떨어집니다. 또 잘 보면 지금 꽃게의 대부분이 암컷인 게 보이죠? 지금은 산란 직후로 그만큼 암컷은 속이 더 비었습니다. 여기선 큼지막한 생선 하나를 흥정 중이네요. 누군가 횟감으로 저 서대를 골랐나 봅니다. 대명항은 이런 게 또 재밌죠? 몽땅 10,000원 상품들입니다. 보통 온갖 잡어들이 이 코너를 차지합니다. 이런 애들이요. 작은 고등어들이네요. 이건 보거바군이고요. 참복과 까치복입니다. 이런 건 잘만 고르면 꽤나 괜찮습니다. 갈치는 아직 너무 작네요. 더 쌀쌀해져야 씨알도 오르죠. 그 밖에 여러 반찬거리용 생선들입니다. 김장용으로 인기가 많은 작은 중화새우도 보이고, 이제 또 새우철이죠? 여기도 새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있는 생새우는 양식 흰다리 새우입니다. 대명항에서 취급되는 유일한 양식 품목이죠. 대명항 인근에는 새우 양식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싱싱한 활 흰다리 새우가 넘쳐납니다. 길거리 트럭에서도 활새우를 포장 판매합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치고 사실 딱히 저렴한 느낌은 쉬지 않고 빨빨대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이제 대명항에도 전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횟감용 활어, 저렴한 구이용 선어 모두 있습니다. 여기저기 전어를 사가는 사람들이 많네요. 야, 큼직한 농어입니다. 점농어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농어는 여름 생선으로 알려져 있지만 농어는 점농어와 달리 겨울에 산란하는 어종입니다. 즉 가을이 깊어질수록 더 맛있어진다는 거죠. 미리 포장된 애들도 보입니다. 이건 주로 많이 잡히는 제철 생선 위주로 구성되는데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전어가 많이 쓰이네요. 이제 확실히 민어 가격은 많이 내려갔고요. 제철인 농어도 곳곳에 많이 보이고 가격은 보통 한 접시에 1, 2만원 선입니다. 요즘 대명항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역시 꽃게. 금어기가 풀리면서 해꽃게 물량이 쏟아지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눈길이 갈만 합니다. 정말 싼 건 키로당 단돈 5,000원씩 팔리니까요. 이런 거 말입니다. 근데 말했듯이 대부분 선어에다 살이 없는 게 많아서 일반적인 용도로 이런 걸 샀다간 실패 확률이 아주 높죠. 살이 좀 찬 먹을만한 게들은 대부분 이런 재빠른 선별 과정을 통해 걸러지거든요. 상인들은 살이 찬 건 선별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5,000원에 팔 리가 없죠. 결국 5,000원짜리 게는 딱 그 값어치의 축정이라고 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둘러보니 그나마 먹을만한 건 15,000원 정도는 받네요. 간혹 배에서 바로 내린 게를 선별 없이 싼 값에 막 퍼담아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그나마 좋은 게가 섞일 확률이라도 있죠. 구매자가 직접 좋은 걸 고르면 더 좋고요. 근데 그 북적대는 통에 좋은 게만 골라 담아 산다는 게 어지간한 사람에겐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싼 맛에 속는 셈 치고 먹어본다거나 좀 더 주고 좋은 것을 먹곤 하겠죠. 그런데 이런 건 얼마씩? 3만원대 25,000원씩 드릴게요. 저 시원하게 드려. 우리 양 많아. 얘는 그래도 살이 정작 좋은 놈들은 늦가을 시세와 다를 바가 없네요. 10월이면 이 값에 진짜 꽉 찬 개들이 나오겠죠. 꼬면은 그 정도만 아니 어디 가서 근데 2마리 더 줄 수도 있어.
알겠어, 구경 좀 할게.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참게입니다. 민물에 살다가 이맘때면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데 지금이 통통하고 알도 들어차서 맛이 좋은 시기입니다. 탕도 장도 참 맛있는데 이건 초장집에 들고 가선 제 맛을 못 봅니다. 그렇다면 짜잔! 참게가 먹고 싶어서 급하게 자리를 옮겼네요. 이런 건 전문점에서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상차림입니다. 정신없이 먹다가 중간에 다시 찍었네요. 심지어 참게탕은 건더기를 다 덜어놓고 찍었네요. 개국지처럼 묵은지가 들어간 꽤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매콤새콤한 국물에 넉넉한 수제비와 이런 참게 토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럿 깔리는 밑반찬들도 뭐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참게 뚝배기라는 메뉴인데요. 맑은 국물은 참게를 통으로 갈아서 낸 육수입니다. 게의 형체가 없으니 살짝 허전해 보이지만 내용물을 휘저어보면 그 속엔 짜잔 요렇게 참게알이 숨어있죠. 콩나물 듬뿍 들어간 맑은 국물에 청양고추 조금 더하면 아주 시원합니다. 안 마신 술도 깨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렇다면 뭐 마셔주면 되겠죠. 대입술이 이거 부드럽고 향도 깔끔하네요. 정식에 나오는 밥은 이렇게 구수한 돌솥밥입니다. 참게장은 인당 한 마리씩 나옵니다. 작년 가을에 담가서 거의 1년 숙성됐다네요. 먹음직스러운 알들이 보입니다. 잠깐, 근데 게딱지는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이 오셔서 직접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밥을 비벼주십니다. 이거 드시다가 또 꽃게장은 못 드셔. 맛들리면 꽃게장은 못 먹는다는 주의사항도 전달받고 다른 것처럼 뭐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이 걸려야 참. 밥은 인원수에 맞게 손수 다 비벼주십니다. 골고루 정성껏 잘 비빌수록 맛이 좋다고 하시네요. 그럼 한 숟가락 듬뿍 퍼서 한 입 먹어봅니다. 녹진한 이 맛이야 뭐 말해 뭐합니까? 요래 김에 싸먹어도 꿀맛이죠. 장도 좋지만 이제 게도 좀 발라 먹어야죠. 살이 좀 적은 게 아쉽긴 하지만 그 맛은 꽃게 저리 가랍니다. 밥을 부르는 맛 역시 밥도둑답네요. 과식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딱지 구석구석 장 하나도 아쉬워서 쌀 한 톨도 소중히 하라는 어른들 말씀을 따르게 되네요. 마지막은 참게집입니다. 저 알들 좀 보세요. 정확히는 난소지만 편의상 알이라고 할게요. 알이 구석구석 빈틈없이 꽉 찼네요. 이건 따뜻할 때 먹어야 더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참게를 위하여 건배! 이제 누룽지로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신나게 벅벅 긁어내서 새콤하게 익은 강화도 순무김치 하나 척!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가 식사한 곳입니다. 강화도 유일의 참게 전문점이죠. 식당 내부는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입니다. 메뉴판은 이쪽을 참고하시고 식사 후엔 드라이브도 하고 소화도 시킬 겸 강화도 서쪽 외포항에 왔습니다. 한적하니 분위기 참 좋네요. 벌써 해가 짧아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건 외포리의 마스코트인데요. 대하가 아니고 젖새우입니다. 여기가 새우젓이 유명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젓갈시장도 있죠. 이왕 온 거 구경해봅니다. 젓갈시장이라면 낡고 쿰쿰한 냄새가 날 것만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쾌적합니다. 주력 상품은 역시 다양한 젓갈류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이건 뭐 그렇다고 또 젓갈만 있는 건 아니고요. 활어나 간단한 횟감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도 흰다리 새우와 꽃게가 많고요. 품목별 시세는 제가 미처 따로 확인해보질 못했네요. 여기저기서 상인들이 젓갈 시식을 권합니다. 아, 햇반 하나 사들고 올 걸 그래. 여러가지 말린 생선들도 함께 취급합니다. 구워 먹으면 맛있는 박대도 있고 서대와 박대는 참 구분이 어렵죠. 다양한 건조 생선들이 쇼케이스에 진열되어 있네요.
밖에 널어놓은 것보다 한결 깔끔해 보이죠? 집집마다 요 말린 풀망두기 있는데 어떻게 먹나 물어봅니다. 이건 어떻게 먹어요? 아, 구워서? 쪄먹고. 역시 구워 먹는 걸 추천하시네요. 노가리보다 맛있죠. 가오리 날개 말린 것도 있고 꾸덕하게 말린 조기도 있습니다. 표준명 밴댕이네요. 엉뚱하게 디포리로 더 유명하죠. 정작 강화도 명물인 밴댕이는 표준명 반지입니다. 자잘한 새우들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윤기가 좌르르하니 붉은 새우는 꽃새우, 요 뽀얀 건 참새우라 불리는 중화새우, 이 누르스름한 건 보리새우로 불리는 자주새우입니다. 가격은 꽃새우가 좀 더 비싼 편인데 셋 다 볶음 등 반찬용으로 아주 좋죠. 맥주 안주로 그냥 집어먹어도 좋습니다. 병어나 밴댕이 등을 이렇게 회 떠서 포장 판매도 합니다. 아무래도 젓갈이 주력 품목인 젓갈 시장이다 보니 광어 정도의 기본 품목만 조금 갖춰두고 그 밖에 회건명 화로는 종류가 많지 않네요. 여기도 포장된 회가 조금 보이고 흰다리 새우, 꽃게 그리고 조개 정도를 판매합니다. 여기서 회는 큰 비중이 없고 젓갈 사러 나왔다가 겸사겸사 조금 포장해가는 사람들을 위한 구성 정도입니다. 회가 메인이라면 다른 곳을 가셔야죠. 이런 식이죠. 젓갈집 한 켠에 고무대야를 놓고 제철 해산물 몇 가지를 곁들여서 판매하는, 이쪽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은 젓갈이라는 거. 젓갈도 이렇게 종류가 많았었나 싶습니다. 입에 침 고이게 만드는 젓갈 중엔 곤쟁이젓도 있네요. 자색빛을 띠어 자하로도 불리는 곤쟁이는 새우를 닮은 초소형 갑각류로 젓갈을 담그면 새우젓보다 부드러운 맛을 내죠. 외포항의 젓갈 중 가장 대표 품목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새우젓이죠. 새우젓도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만 여기서는 오젓과 육젓, 추젓이 가장 대중적인 품목입니다. 이건 추젓입니다. 말 그대로 가을에 담근 거죠. 새우가 작고 색이 뽀얀데 출하되는 시기가 김장철이라서 보통 김장에 많이 씁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이건 오젓에 꽃새우를 블렌딩했네요. 중간중간 붉은 새우가 섞여 있으니 예뻐 보입니다. 이건 새우젓의 명품 육젓입니다. 역시 6월에 담근 새우젓이죠. 육젓이 이렇게 비싼 건 상품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6월은 젖새우가 산란을 앞두고 가장 살이 오르는 때거든요. 육젓 다음으로 쳐주는 게 바로 이 오젓입니다. 이때부터 젖새우 몸집이 불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뽀얀 새우젓을 보고 있으니 돼지고기 생각이 간절하네요. 부드럽게 삶은 돼지고기와 새우젓의 궁합은 정말 최고죠. 네, 그래서 또 먹으러 왔습니다. 이건 강화도의 향토 음식 중 하나인 적국갈비입니다. 새우젓으로 간한 육수에 돼지갈비를 넣고 푹 끓여낸 음식인데요. 맑게 끓인 새우젓찌개 정도로 봐도 좋겠네요. 웬만한 반찬들은 직접 재배한 야채를 사용하신답니다. 특출날 건 없지만 그래도 손맛이 담긴 밑반찬들입니다. 이제 얼추 다 끓은 것 같네요. 술은 대입주에 이어 깔끔하게 청아로 갑니다. 두 개? 처음 말고 청아. 맑은 국물부터 먼저 먹어봅니다. 돼지갈비 듬뿍 넣고 끓였으니 뭐 구수하죠. 다만 국물은 사람에 따라 약간 느끼하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갈비도 한 점. 특별히 부드러운 건 아니고 쫄깃하게 씹는 맛이 있습니다. 입가심 한번 해주고 수육 먹듯이 새콤한 배추김치를 곁들여도 좋습니다. 김치가 아삭하면서 딱 맞게 익어서 아주 맛있네요. 다시 입가심하면서 식사 마무리합니다. 메뉴는 이쪽을 참고하시고 온종일 먹다 보니 어느새 밤이네요. 오늘은 김포 대명항과 강화 외포항을 둘러봤습니다. 결국 시장 소개보단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왔지만 청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